자기의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자기, 나. 그러니까 내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솔직함. 그러니까 이 내가 이런 비유를 어떻게 뭐 드냐면, 만약에 대기업이나 어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뭐 리스크 관리팀, 뭐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서 대단하게 행동한 어떤 곳들, 그런 곳에서도 회사 안에서라든지 어떤 조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회사도 일종의 유기체고 생명체잖아. 그죠? 수입이 있고 먹기도 하고 무언가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 하나하나가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어떤 장기처럼 움직이면서 어떤 회사의 어떤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그리고 신기한 게, 회사도 우울증에 빠지거든. 회사도 침체나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신경쇠약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복통도 일으키고 때로는 암이 걸리기도 해요. 회사도. 그래서 어떤 생명과 유기체 흐름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데, 자, 그런 곳에도 회사에 우울증이 온 거야. 예를 들면 회사에 우울증이 왔을 때, 거기는 온갖 몸값이 막 1년에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되는 분들이 모인 곳들이잖아. 왜? 뭐 하려고? 회사에 무언가 엄청난 도움을 주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에 우울증이 빠지건 뭐 어떤 문제가 생기건, 이 회사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연봉 몇십억짜리에 엄청난 천재들, 수재들이 모여서 때로는 외부에 컨설팅을 주어서라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작업이 뭐냐면 솔직하게 까발리는 거예요. 이중장부들 있으면 이중장부를 끄집어내고, 정말 살고 싶다면,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수치화시키고 데이터화시켜서 다 낱낱이 끄집어내서 이 회사가 그 데이터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도록 먼저 다 낱낱이 끄집어내요. 솔직함의 극치지, 거의 치사할 정도까지 다 끄집어내요. 다 밝혀내요. 완전히. 그래서 우울증에서 낫기가 참 힘든 거예요. 경영진들이 완전 그 데이터 앞에 발가벗겨진 상태가 되기를 택할 수 있는 경영진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대부분은 그거를 밝혀내기를 거부하고 회사를 일부러 부도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고사해 가죠. 그러나 나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우울증이 낫고 싶다. 이 회사의 문제가 무언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는 내게 아들과 내 자식과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이 회사를 반드시 살리고 싶다. 라고 하는 경영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경영진들은 그 데이터 앞에 한번 낱낱이 발가벗겨지는 거야. 그게 무슨지,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직함이에요. 솔직하게 그 데이터 앞에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설령 그게 말기암으로 진단 내려질지라도 한번 열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해결의 시작은 솔직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믿는 성경도 첫 무언가는 솔직하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되었거든. 슬픔과 죄와 모든 것들은. 솔직함. 그래서
솔직함으로 극복 가능한가요? 글쎄요, 솔직하다고 극복이 되진 않아요. 솔직하다고 극복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연이를 찾는다고 해서 무언가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심스럽게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극복, 해결, 뭐 아니면 뭐 깨달음, 뭐 아니면 뭐 한 줄기 빛, 뭐 이런 얘기들을 뭐 꿈의 현실화, 뭐 이런 말을 내가 잘 안 해. 잘 안 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해. 근데 그리고 아까 그 예를 계속 하자면 솔직하게 데이터가 다 수치화됐을 때 결론은 이 회사가 말기 암입니다. 라는 데이터가 나온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말기암으로 진단을 받아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쓰는 단어가 뭐냐면 솔직함과 학연이를 점점점 알게 되면 어떤가요? 라고 궁금할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참 솔직함과 학연이를 찾은 이유를 내가 잘 얘기 안 하는데 조심스럽게 내가 얘기한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께 얘기한 거야. 그냥 고요한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요한 평안함이라는 말이 혼돈 속에서 평화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차분함과 어떤 무언가구나. 글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말기암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생각해봐. 어느 날 그 데이터 분석이 2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해. 근데 이 회사가 내가 평생을 바쳐서 키워온 이 회사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거야. 회생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나타난 거예요. 이 솔직함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런데 그럴 때 고요한 평안함이 와요. 암이 낫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그래서 말기암을 진단을 받은 좀 그렇지만 말기암 진단을 분명하게 받은 환자들이 여러 가지 환자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말기암 환자 진단을 딱 받으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환자들도 있어요. 고요하고 차분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참 그래요. 이 부분은 정말로 몸으로 현실이니까. 그래서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쉬운 말로 내가 어떻게든 통역해줘야 되잖아. 이 무거운 삶이라는 것들을 경군한테 내가 나는 통역사라고 생각하거든.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얘기했을 때 솔직함과 학연이를 찾게 되면요 고요하고 평안해져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태경군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하자면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게 돼요. 다음 걸음을. 이 한 걸음을 내디딘다는 의미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불과 태경군의 지난 10년의 삶을 뒤돌아보세요. 태경군, 지난 10년을 돌이켜 봤을 때 태경군이 무언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이라도 걸은 느낌이 나요? 한 걸음이라도 걸은 것 같아요? 이 한 걸음 나아가게 하더라고요. 나아가게 해요. 회사가 말기암 진단, 회생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은 거야. 유리페냥 반가워요. 진단을 받았을 때 이게 설령 부도로 결론이 날지라도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거야. 그 한 걸음이 각자 여러 가지일 수 있어. 이거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 회생 불가능이라면 우리 경영진들이
뜨겁게 사죄를 하고 하지만 어떻게 다음 걸음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최소한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예팀을 만들어서 최고의 신선한 인재들을 거기에 탑승시킨 다음에 최대한의 무언가를 주어서 내보내요. 그리고 노하우가 우리 회사가 지금 노하우를 못 내보내서 우리 회사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유연의 DNA 자료를 그 신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탑승 팀에 태워서 그 팀에 이건 실화예요. 팀에 태워서 내보내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디디는 팀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떠나는 팀들에게 정말 불꽃 같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왜 망했는지를 잊지 말고 새롭게 시작해 주기를,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유지해 주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비록 이렇게 끝났지만 이 회사에 이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당신들이 새롭게 시작해 주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해줄 건 없지만 우리 회사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정예들로 구성된 신선한 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노하우가 집약된 어떤 데이터들, 그거를 실어서 내보내요. 12명, 12명, 7명, 9명 이렇게 내보내요. 그리고 그대로 자멸해요. 마치 거대한 뭔가가 전함이 떨어져 나갈 때 여기 탈출시키는 느낌처럼. 그렇게 한 걸음을 내딛는 회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니면 정말 극적으로 환생을 시키는, 극적으로 낫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그게 죽음으로 끝나더라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걸음들을 걷게 돼요. 이유도 없이 바쁘고 이유도 없이 혼돈스러웠던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태경군이 지금까지 깊이 음미하는 이 고요한 평안 속에서의 어떤 한 걸음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 있는 한 걸음들이 계속 나아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모두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 그분들의 삶을 종합해 보면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대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대. 그 우울증에서 극복한 사람의 증언도 이렇고, 또 어떤 위기에서 극복한 사람, 극복이란 말을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네요. 그러나 좀 얘기가 좀 장황했지만, 우울증이건 무언가건 어떤 것이건, 솔직함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에 있던지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걷게 해주는 출발점이 돼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살 넘어서부터는 허우적거리게 되잖아요. 시작점을 놓치게 되잖아요. 시작점조차 없잖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무언가가 되겠다고, 시험을 뚫겠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끔은 내가 뭔 짓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출발점에서 한 걸음을 걷게 해준다는 건 삶 속에서 정말 귀한 것이거든요. 결론은, 솔직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 한 개인이 이 세상, 이 지구, 이 우주 안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걷게 해주는 출발점이 돼줘요. 어떤 상황에 있건, 어떤 문제에 있건, 어떤 고민 속에 있건. 제가 배운 가장 보석 같은 지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솔직한 것인지 이제 저는 가르쳐드리고 통역해드리고 하는 일을 제가 지금 쉐어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요 정도 답변. 그러니까 우울증을 좀 더 넓혀서 아예 태경군한테 설명해 준 거예요.